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172조에서 173조 사역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음병 맥침지자 급온진이 의사역탕이라. 앞서서는 급하지라 그랬죠. 승기탕, 대승기탕 쓸 때는. 자, 이 사역탕에 대한 그 개념이 요것을 방이죠. 방이. 이것은 처방의 뜻이 온이다. 체온을 따뜻하게 해준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러나 어떤 조문에 있어서는 꼭 온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 수기, 차위 수기니 뭐 사역탕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목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큰 뜻에서 의미는 없고 이것은 일종의 주의 문자, 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역탕을 어떨 때는 큰 의미에서 이수지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망향이기 때문에 온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조문에 내포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맥침에 있다고 맥침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사역탕을 쓰느냐, 급히 온해야 되느냐,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그게 아니라 맥침하면서 다른 여타의 증상이 없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자 다시 한번 글을 읽을 때, 자 논어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어가 뭐 예를 들어서 공자의 글이라 해가지고 논어를 읽을 때 옛날에 정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논어를 읽을 때 의미심장한 글이 있고 가벼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농담적으로 얘기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깊게 의미를 부여하고 읽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의미가 심장하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중요한 부위에 있어서는 해석이 달라서는 안 되지만 어떠한 중요하지 않은 부위나 이런 데 있어서는 해석이 각각 달라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미를 너무 깊게 둘 필요가 없이 이 조문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개요적으로, 대략 개요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된다. 이 조문은 태양병, 이제 이유에 대해서 태양병, 맥부자, 가발한, 의계지탕. 이런 조문이 있잖아요. 태양병, 맥부자, 가발한이니, 마땅히 계지탕. 이와 같은 똑같은 종류의 문체죠. 그러나 맥침에 마왕세신 부자탕증도 있고 대승기탕도 있기 때문에 맥침 뭔지 의사역탕은 어떻게 우리가 봤다는 건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것을 이 조문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그냥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지 무슨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역탕, 소음병, 음식 입구즉 토하고.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자마자 이렇게 집자가 있을 때는 어떠냐? 뭐 하자마자 이 소리예요.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토하고 심중 온노는 욕토하고 이렇게 구토 찍는 거죠. 그런데 다시 토하지 못한 것이다. 처음 이와 같은 병증을 얻음에 수족이 하나고 맥이 현하면서 지한 것은 이것은 차 흉중실이니 여기 위자가 빠졌잖아요. 차위 흉중실이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없어도 무방하지만 위자가 이건 조문이잖아요. 아니 일종의 주의 문자잖아요. 병 원인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은 흉중이 실하기 때문에 이 실이 뭐냐 이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흉중실을 이게 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에서는 안 되니 마땅히 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소 문제점이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이런 조문들은 만약에
격상에 한음이 있어서는 여기서는 또 한음이에요. 그러니까 실과 한음은 또 다른 거예요. 만약에 횡격막 위에 한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있어서 건구역질을 하는 사람은 불과 토법을 써서는 안 된다. 급히 온해야 되니 사역탕을 써야 된다. 여기서는 숙이라고 한 반면에 이거는 뭐냐면은 음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법 과체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구별한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흉중에 실이 있어서는 승기탕을 쓰는 게 아니라 토 과체선을 써야 된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아니라면 한음이 있어서 건구역질을 한 경우는 구역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토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약탕을 써야 된다. 이거는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단은 해석을 한 건데 이 조문은 문제점이 있다. 자, 소음병 음식 입구즉 토하고 심중 온논 욕토 이 온논 이렇게 두 번 했을 때는 형용사라 그랬죠. 제가 형용사 아주 급한 거 막 이렇게 울컥울컥 토하고 싶은데 토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타냈을 이와 같은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수족이 온하고 맥 형제하는 마땅히 과체산이니 건구역자는 사역탕을 써야 된다. 이것은 제가 교정한 글인데 앞에서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 차 흉중실과 약 격상류 한음을 빼고 읽어야 된다. 그것은 올바른 주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소 억지죠. 자, 우리가 소음병에 급온지하는 것은 상예라고 그랬잖아. 아까 상예라는 게 있고 변예라는 게 상유라고 하는 건 항상 있을 수가 있다.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마땅히 이와 같을 때는 토법을 상유로 돼 항상 있는 것이지만 소음병에 급히 이렇게 사역탕을 쓰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마땅히 토법을 쓰거나 아니면 급히 하하는 것은 불상유다.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다. 항상 있는 일이 아니죠. 소음병이라는 조건에 자 상유, 불상유 이런 개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온논자는 토의 형용이니 토하려고 하는 형용이니 욕토자 이렇게 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히 욕토나 토하고자 하나 불능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과체산을 쓸 때는 그 환자의 정황이 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토법을 쓴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소 급박지제에 수족이 차고 맥이 현지한 것은 열이 울체되어서 궐한 것이 아니면 자 열울로 궐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비자가 있고 이렇게 직자가 있으면 무엇이 아니면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열울로 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울이 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비뭐뭐뭐 자 BA B가 이렇게 B하고 직자가 있을 때는 A가 아니면 B다 해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과체산을 썼기 때문에 식울로 봤지만 열울로 인해서 골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족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열울체로 골증이 아니면 식울로 인해서 급체했을 때 식울로 인해서 골증이 손발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해석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무릇 일반적으로 열걸자는 마땅히 하지하고 식걸자는 마땅히 토지해야 된다. 자, 똑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열거리냐 식거리냐에 따라서 처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중경은 이만큼 나름대로 맞고 틀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비교죠. 이 조문 차조문에 약 격상류 한음 건구자는 급온지라 하나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102조문에 보면 이것은 흉중에 한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토법을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은 숫자가 빠진 거죠. 일종의 격상에 한수가 있는 경우 마땅히 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주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참고사항이지 결정적인 요건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문이다. 이렇게 주예 문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중경서 조문이 있다 보면은 주예 문자들도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막 사실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그 손이 닿았다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석했지만은 그 의미가 어느 때는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흉중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모호하잖아요. 실이라고 하면은 실려를 말하는 건지 또 격상류 이렇게 한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포하는 뜻 같기도 하고 또 흉중 또는 흉의 한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병인 주예니 이것은 병인 문자의 주예니 만약에 무릇 주예로서 이와 같은 주예로서 처방을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밝히게 되면 가정법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것으로서 증상으로 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으로서 처방의 뜻을 규정을 짓게 되면 억측에 빠져가지고 본의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처방이 그 능수능변하게 처방의 강의를 할 정도 실력이 못 돼요. 저도.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주의 문자를 잘못해서 사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지나친 가설에 빠지거나 억측에 빠져가지고서 중경의 그 본의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채산은요 이미 가슴이 그냥 꽉 막혀가지고 토하고 싶어하는 정황이 있으면 과채산을 쓰면 됩니다.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과채산 없으면 손가락으로도 할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족발을 낮에 급하게 먹었어요. 아버님 집에 아버님이 족발을 좋아하셔가지고 족발을 사가지고 갔었는데 그날 먹자마자 이렇게 별로 컨디션은 안 좋았는데 먹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뭔가가 답답해요.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속이 불편하지? 그랬는데 약간의 그 온론 욕토의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게 먹은지 예를 들어서 그 낮에 그 먹고 나서 한 4시간 정도 경과를 했는데 그래 도저히 누웠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손에 목젖을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듯 말 때는 소화가 다 돼서 그냥 그 음식물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도저히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소파 앉았다가 한 10분 정도 앉아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가서 누르니까 그 음식물이 상당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약간 고열까지는 않아도 하루 종일 열에 시달렸는데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하루 지나니까 바로 그 해열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채산을 쓰는 것은 환자 스스로가 이 조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 조문에서 심중 온론 욕토 환자가 이미 토하고 싶어하는 정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토하고 싶어하는 정황.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제 후배 한 분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과채선을 아주 잘 쓰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과채선을 어디에 쓰는지 자세히 듣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한의사 가운데는 숨어 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는 오직 여러분들한테 글을 해석하는 방법 요것만 말할 뿐이지 처방에 대해서 어느 것에 무슨 제가 아주 능하다든가 그런 것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사항 제가 다소 못났다 하더라도 제 글을 통해서 이 상한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흉중의 실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축수울렬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대함용탕이죠. 대함용탕. 괜히 쓴 게 아니거든요.
대함용탕에 소지가 있다. 이 실이라고 하는 거는 오해 소지가 있다. 축수 울렬로 맞닿아. 대함용탕은 축수가 하면서 울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왕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불가하이 마땅히 토하는 것은 마땅히 하해야 되는데 하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토하는 것은 축수 울렬이 아니다. 축수 울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실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물이라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또한 그 오직 이 건구증, 이 건구만 가지고서 격상에 한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여긴다면 건구로서 A로서 B로 삼다. 격상에 한음의 증거라고 여겨서 급히 온해야 된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간단한 방법이다. 위험한 거죠. 건국절 가지고 한음이 있다서 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드문 경우예요. 건구역질이 있고 그러면은 한음이 있다. 또 격상에 한음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반하지제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거 이외에 건구 이외에 수족 골랭증이 수반이 되었을 때 또는 건구뿐만 아니라 번조증이 있을 때에 급히 온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 조문에서도 한번 읽었던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증상, 구역감 하나만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격상에 한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여겨서 급히 온법을 써야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간단한 방법이다. 예. 위험 소지가 있다. 예. 무릇 심화통, 흉중결실, 격상유 한음자에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급히 하제하라, 하수하라, 토하라, 급온지하나 그 증거가 부족하니 반드시 방례를 근거 삼아서 증상을 갖추어야지 서호가해라. 가히 그 올바름에 기약할 수가 있다. 서호라고 하는 것은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다. 올바름을 바랄 수가 있다. 올바름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말 가지고 심화 이런 하나의 증상이라든가 이런 그 병인만 가지고서 이와 같은 치료를 규정한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그 방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증상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오류를 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